출자 공동사업자 이제부터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본 때 배웠던 거를 좀 응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갑과 을이 같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그러면 둘이 같이 사업하는 걸 민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조합. 그래서 시험 문제 조합이라는 단어가 떴다. 그럼 공동사업이구나. 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동사업이라고 그래. 공동사업. 자, 그런데 보통 이러면 현실에서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낼까요? 우리 이제 1차도 공부하고 붙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으니까 배경 지식이 좀 쌓였잖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사업자 등록증 뭐라고 낼까? 이렇게 내는 거야. 갑외 1인. 이렇게 내요. 이렇게 보통. 이해하셨어요? 갑외 1인. 병과 계약을 해. 그럼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야. 계약서. 계약서 맨 끝에 보면은 매수인, 매도인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서명할 때 갑도 서명하고 을도 서명하는 게 일반적이지. 공동사업이라면.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둘이 가르는 거지. 뭐에 따라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손익분배 비율은 되게 웃긴 거야. 원래 지분 비율대로 가르는 거지. 원래는. 돈 낸 만큼씩 가르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손익분배 비율이야. 근데 법조문은 반대로 써져 있을 뿐이야.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 자, 시험 문제도 그런 개념이 여러 번 나왔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사업자 등록증에 갑만 나오거나 계약서에 갑만 나오거나. 이해하시겠어요? 둘이 분명히 같이 사업을 해. 그리고 을은 돈을 낸 거야. 하지만 네가 계약하고. 이해하시겠죠? 너 혼자 사업자 등록증에 띄워라. 라고 했을 때 이 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출자 공동 사업자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실무에서는 개인끼리 출자 공동사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없어.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실무에서는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해. 보통은. 그리고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면 실무에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아니야. 다 비영업대금의 얘기야.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위하면 내가 좀 자세히 설명하는데 일단은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고 그럼 왜 이제 을을 왜 특별히 취급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을을. 그럼 현실에서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을의 입장에서 몰입해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정도 됐으면 자기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야. 상법에서 이를 익명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전면에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야. 보통 갑이 꼬셔서 들어온 거야. 갑이 나 이거 자신 있는데 돈 좀 밀어줘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돈 태울게 이렇게 하죠. 대신에 번 거 있으면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하겠지. 일반적으로 갑은 거의 몸으로 일하고 을은 돈만 낸 애들이야.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그래서 아주 우리 옛날 세법에서는 이 을의 소득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몇 개 생긴 거야.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자율이 픽스돼 있는 사업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제 실무에 가면은 이자율이 픽스돼 있지 않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겁나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기본 얼마에 업사이드 반반 갈라갔자 뭐 이런 다양한 조건의 계약이 있어. 실제로. 그래서 계약서가 막 있다만 해. 진짜 많아.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업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또 옛날 세법은 이거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적도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세법은 이 잔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버전을 생각해보다 마지막에 지금 있는 버전은 배당소득이라는 거야. 을이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되겠다. 자, 왜 배당으로 갖느냐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사업소득의 성격이 분명히 있잖아요.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 근데 을을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돈만 낸 결과지.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소득이라고 불렀어? 패시브 인컴이라고. 불로소득이란 말이야. 그럼 불로소득에서 이 사업이 적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적자가. 그럼 마이너스가 뜰 수 있고 이 마이너스를 사업소득으로 하면 다른 소득과 통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선생님 통산을 해주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부자들의 세계를 조금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 우리 가난하지만 부자의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부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세금이야. 우선 세금이 너무 싫어. 나 돈 좀 버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 너무 싫어. 첫 번째 가장 싫은 거야. 아 그러면 세금을 좀 적게 하고 싶어. 두 번째 부자들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네, 이제 회사 20년 넘게 하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내가 이제 알겠어. 셋 중에 하나밖에 부자가 없어 세상에. 첫 번째는 금수저. 이게 상속 증여를 이기려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는 거야. 사업을. 월급 받아서 부자 되기 상당히 힘들어요. 세 번째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셋 중에 하나야. 이 이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뭐 그거 이외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배우자가 굉장히 부자다. 이게 M&A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면은 또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그거는 너무 천박한 생각 같고. 그럼 이제 부자는 투자를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우리 본인한테 1억 정도가 있다고 쳐봐.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거야. 1억을 투자하면은 10억 아니면 빵원이래. 할 거야? 저런 사람을 도라이라고 하죠. 한다는 달. 네 전 재산을 다 건 거잖아. 이게 위험 선호가 지나친 거야.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 경제적 인간은 위험 회피란 말이야. 보통 1억을 가졌는데 10억이 될 수 있어도 전 재산을 다 넣으라고 하면은 힘들어. 너 진짜 할 수 있어? 전 재산이라고 했잖아. 1억. 1억보다 더 있나 봐. 내가 얼마 전에 버진 갤럭틱이라는 주식을 샀어. 알아요? 버진 갤럭틱? 미국 우주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거 한번 넣었는데 내 테슬라 주식을 샀다가 팔았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돈 좀 벌었는데 내 테슬라 처음에 샀을 때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그래서 저게 되겠냐? 그렇죠? 인생 거는 거야. 어? 확 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고 많이 오르더라고. 그래서 너무 올랐다 싶어서 팔았는데 더 오르더라고. 어쨌든 간에. 아? 사람들은 도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거 진짜 투자할 만하지.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재산 한 100억쯤 있어. 그 중에 1억 넣는 건 쉬운 일이야. 근데 1억 있는데 1억 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럼 리스크를 걸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리스크에 세제 혜택이 있으면 너무 땡큐지 너무. 근데 국가는 이 꼴까지는 못 보는 거야.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가 여기에 돈 넣고 잘 되면 내가 먹고 안 돼도 절반 정도는 세율이 50%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손실로 상계할 수 있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거야. 기본적인 입장이. 그러니까 배당으로 간다는 거야. 물론 매년 자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전년도에 적자 올해 흑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전년도 적자는 올해 패시브 인컴 안에서 상계할 수 있지. 부동산 임대소득도 그렇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소득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지금 배당소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출자 공동사업자의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운 거 있죠? 이게 출자 공동사업자의 요건인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우선 2번을 먼저 볼게요. 소득세법상 출자 공동사업자의 정의 요거 암기하시는 거야. 요거 시험 문제 5점짜리로 많이 나와. 출자 공동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게 부정문으로 써져 있는데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률적으로 해석하는데 1호가 공동사업에서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 있잖아. 두 번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런 자, 부담하기로 한 자 등은 출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왼쪽으로 오면 그래서 상법상 익명조합원이라는 법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동사업 중에서 익명조합이고 거기 맨 밑에 두 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견해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봐야 된다. 아주 옛날에 이렇게 과세하던 시절도 있었고 이자 소득으로 봐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고 배당 소득으로 봐야 된다. 이런 설들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보면 자, 소득급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배당 소득. 자, 여러분들 영화 투자 같은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영화 투자? 영화를 투자할 때 영화사에 돈을 사람들이 내는 거야, 개인들이. 그래서 펀드, 영화 펀드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돈을 넣어서 이제 투자금을 분배받아. 나도 옛날에, 아주 옛날인데 영화 그거 본 적 있어요. 7급 공무원이라는 영화가 있어. 김하늘 나오고 뭐 있는데 그거 누가 나보고 돈 좀 넣으라고 했을 때 500만 원인가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되게 그랬었잖아. 근데 이게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되게 궁금했었는데 엄마 진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500만 원 넣었는데 1차 정산, 2차 정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한 600, 700 정도 벌었던 것 같아. 2배 이상 버는 거지. 땡큐지. 그러면 그게 배당이냐 이자냐는 나한테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 사실은. 왜냐 어차피 종합과세가 만약에 안 된다고 지금 큰 상관없을 거야.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다른 거지. 법인과 개인이 했잖아. 법인과 개인이. 이게 배당이면 손비가 인정이 안 돼. 주는 게. 이해하셨죠? 그런데 뭐라면 이자라면 손비 인정이 되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공동사업이라고 본다면 배당이라면 자기 것만 가져와야 되는 거야 또.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을 수가 있어. 뭐냐면 이 영화에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법인의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분을 나눠서 처음부터 내가 그것만 가져와도 되고 전체를 잡고 이자를 쳐도 돼. 그래서 국세청 편하게 하라고 그냥 이자로 다 해줘. 그게 실무야 실무. 그래서 법인과 개인이 하는 경우. 근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면 법인과 개인은 안 나와. 그냥 개인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출자 공동사업자다. 자, 4번 있죠? 소득 구분은 일단은 배당 소득으로 구분하는 거고 결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공제가 되느냐 이게 핵심적인 입법 취지죠.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배당 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분배받아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인정해 준다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보면 출자 공동사업이 이거 텍스 쉘터라는 말을 쓰는데 감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으로 분류했습니다. 과세 방식은 어떻게 돼 있냐? 첫 번째 잔자가 있는 거야.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봐서 25% 원천 징수하라는 겁니다. 25%. 두 번째는요. 사업소득의 성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거야. 그게 얼마라도 과세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장에서 세금을 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으니까 배당세액공제에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금융상품의 소득 구분이 있는 거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해할 능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